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는 새롭게 바뀐 고교학점제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로운 과목들과 또 이렇게 새롭게 바뀐 체제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생계부, 또 진로활동 체제와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숨가쁘게 한 4강 정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새롭게 바뀌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고 이 과목들이 단순히 상대평가의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 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대평가의 과목으로 바뀌는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내신을 중요시하게 배웠던 그 일반 선택 과목들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면서 진로 선택, 그다음에 융합 선택, 심화 과목으로 나가는 그 위계상을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그려가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입학의 승패가 달라지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바뀌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새롭게 바뀌는 개정되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맞춰서 선택이 되는 과목의 요건이 뭐가 있고 어떤 과목들이 있고 또 융합 선택 과목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고 이 과목들을 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입시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체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건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인 학생들도 아실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고교학점제는 항공모함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어 나르는 베이스가 되는 항공모함이다. 그랬을 때 학생부 교과전형, 지금 지균이라고 하는 교과전형들이 학생부 종합적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 과목들을 우리 학생들이 들으니까 수능도 변별력이라든가 수능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능도 그 영역이 점점 좁아질 것이다. 왜? 수능의 사고력은 담답식의 어떤 객관식을 요하는 거니까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이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세계의 어떤 문제점들과 어려운 점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담답식 객관형의 오지선다형의 어떤 객관식 찍기의 수능의 체제가 아니라 사고력을 요하는 것이다. 결국 제가 이제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고교학점제 체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2022년 현재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 경기권, 뭐 부산권, 전라도 광역권, 뭐 부산, 뭐 경상도 말할 것도 없이 2022년에 지금 부분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됐고 지금 서울과 인천만 남았는데 서울과 인천이 지금 2024년 그러니까 5학년도에 내후년에 전면적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아셔야죠. 이미 서울에 있는 고교학점제 선도고등학교에서는 5년, 6년의 고교학점제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서울뿐만 아니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80% 넘게 우리가 어떤 그 전체 우리의 행정구역상을 놓고 보면 80% 넘게, 83, 4% 넘게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이미 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선도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미 자사고 특목고를 통해서 고교학점제는 사실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몰라서 한참이나 떨어진 상황에서 이걸 대비한다는 건 굉장히 늦고 더구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느끼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수능도 물론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몇 년에, 2, 3년에 걸쳐서 아웃풋을 내는 건 맞지만 이 고교학점제는 사고력을 기르고 본인의 주체적인 어떤 사고 능력 하에서의 어떤 서술형 또 어떤 고도의 생각의 융합형 본인의 진로에 맞게 이 수시체제의 생계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1년에서 고교학점제, 2년에서 고교학점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고의 요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부터 내가 중학생이든 내가 고등학생이든 지금부터 이 강의를 듣고 이 겨울에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나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나 그런 과정에서 오늘은 국어과 과목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공유하면서 보시기로 하죠. 자. 자, 같이 좀 볼게요. 자, 국어과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주제탐구 독서, 그다음에 문학과 영상, 직무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이 고교학점제 체제 때 우리 학생들의 생계부를 이제 개발해야 되고 채워야 하는.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창체 활동에서 있던 프로젝트나 리포트나 이런 발제 수업이 다 진로나 융합 선택 과목으로 왔고 이것이 절대 평가가 된다. 그럼 위에는 일반 선택 과목들 또
그러면 절대평가가 되지 않냐? 아니, 일반 선택 과목도 절대평가가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 절대평가가 된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주안점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절대평가가 전 과목이 다,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다 전 과목이 절대평가가 된다는 것은 수능의 메커니즘이 바뀐다는 얘기죠. 내신도 바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프로젝트는 주제 탐구 독서, 문학과 영상, 직무의사소통, 융합 선택 과목 가면 독서 토론과 글쓰기, 매체 의사소통, 언어 생활과 탐구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여기에 국어과에서는 내가 의사가 되던 경영인이 되건 사회학과를 가서 사회학자가 되던 본인이 생각한 정치외교학과를 가서 뭐 NGO에 들어가서 내가 우리나라를 빛내는 그런 정치적인 외교관이 되던 요 안에 그 어떤 본인의 진로애가 위상이 되고 커가는 과정들은 생계부 안에 80% 이상, 90% 이상 그 컨텐츠를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 창치활동은 살아있고 진로선택 과목과 융합선택 과목과 창치활동의 관계는 제가 저번 시간에 찍어서 올려드렸고 이 강의 후반에 올려드릴 테니까 더보기에서 같이 찾아보시면 연관적인 계속 제 강의는 연관성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이 고교학점제 같은 방대한 내용은 어떤 강의 한 편으로 다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깊이 심화가 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연관성 갖고 보십시오. 자, 오늘은 주제 탐구 독서에 대해서 141페이지로 가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다르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원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고 재미가 없어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우선 원론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141페이지로 가서 이 시간에 전체 다 진로 선택 과목 국어과, 물론 이제 사회과도 하고 영어과도 하고 수학과도 하고 할 겁니다. 이 시간에 전체 국어과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이제 끊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걸 제가 이제 원론을 설명을 드리고 이걸 지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문제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같이 보는 결국은 지금 시간에 이거를 우리가 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나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우선은 이론적인 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선택 과목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주제 선택. 자, 주제 탐구 독서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문제를 볼 때 이 주제가 무엇인지 또 세미나 발제를 할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에 맞는 주제가 뭔지 이게 본인이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 어떤 진로와 연관되어 있는 주제 탐구에 대한 어떤 세미나 발제가 매우 힘듭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지선자, 오지선자형의 그런 어떤 교육에, 기존의 교육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것을 찾고 내가 내 능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시각을 갖고 논리적인 견해를 붙여서 내 의견을 피력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개발이 좀 더디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학교들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지금에서는 자사고,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하다. 제가 이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는 고등학교를 재수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우리 귀중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도 재수하면 안 되겠죠. 재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화된 설명을 드리고 개개인에 맞는 수시 전략을 짜고 플랜을 짜고 거기에 맞게 로드맵을 그려서 의대면 의대 국내 그다음에 뭐 서울대면 서울대, 연세대학교 연세대 본인이 맞는 주제를 정해서 갈 수 있는 진로와 그 플랜을 짜서 가리키고 있죠. 자,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탐구 독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공통국어 1, 2의 읽기 영역을 심화 확장한 과목이다. 이따 전반부, 후반부에는 IB에서의 어떤 코리안 랭귀지 부분도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난쏘공, 제주국제학교에서 하는 그 코리안 랭귀지 과정을 보면 난쏘공과 거미 여인의 키스를 갖고 이제 문학재질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난쏘공이라는 테스트를 갖고 IB에서 물어보는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논술에서 물어보는 관점, 우리나라 수능 테스트에서 물어보는 관점을 좀 다양하게 좀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수능과 논술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고 생기부에 자기가 요하는 그 주제 탐구를 통해서 이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시간에 절대평가지만 내신 점수는 잘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중요하고 점수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기부 세특의 내용들.
그런 것들 본인에 맞게 대학에 맞게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내 전공에 내 진로 내 가고자 하는 대학 학과에 맞는 주제 탐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주제에 대해 넓고 깊고 넓게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이 능력을 필요하다. 이 능력을 길러야 된다면 뭐 어떤 능력이 넓고 깊게 탐구하는 능력인가를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듣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빨리 연습장을 내 앞에 놓고 써야 돼요. 아,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능력은 주제에 대해 깊고 넓게 이게 비단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마찬가지, 영어도 사회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에 대해 깊고 넓게 탐구하는 능력. 그 다음에 학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일은 궁금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하는 탐구의 과정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국어과 교육과정 시안 행정예고본을 갖고 제가 지금 교육청에서 나온 걸 갖고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그 총론을 갖고 그 시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채점을 하겠대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그런 걸 보겠죠. 생계부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나 없나를. 자, 이 과목에서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책과 자료를 탐색하고 읽기 전략을 활용하며 읽으면서 관련 주제를 탐구한대요. 기존의 어떤 내신이나 수능에서 텍스트를 읽고 분석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정보 게임이죠. 거기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를 갖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능력을 뛰어넘어서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도 주제 탐구, 문학 시간에 들어가서 국어, 심화 진로 과목에 들을 수 있고 내가 경영학자가 되고 싶어도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진로에 맞게 관련 텍스트를 읽으면서 왜? 텍스트는 계속 살면서 읽어야죠. 대학을 가서도 읽어야 되고 석박사 과정을 해서 읽어야 되고 취업을 해서도 텍스트는 계속 읽어야 돼요. 서류를 읽어야 되고 그 서류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빨리 캐치해서 정보 인포메이션만 캐치하는 능력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이걸 갖고 융합을 다른 주제화 시켜서 그 분야의 것을 더 깊이 있게 내가 사고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행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IB와 논술과 언어의 난소공 갖고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고 독서 경험을 심화 확장.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자율학기제도 있지만 중학교에서 이미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진로가 사실은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학을 전문적으로 보내는 그런 기관이니까 이걸 세팅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세팅이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게 억지로 되는 게 그거는 정말 세팅이고 내 걸 찾아서 정말 이걸 하고 싶은 아이의 이유가 뭔지를 찾아서 그걸 갖고 진짜를 갖고 생계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이걸 하기 싫은데 뭐 의사가 되고 싶어서 억지로 남의 걸 갖고 오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의 어떤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이 같이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선 독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간접 경험을 많이 기를 수가 있죠. 내가 액터, 내가 배우가 되고 싶어. 내가 뭐 뮤지컬하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뭐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그 의논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전문 인력이 되고 싶거나 경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경영하고 싶은 어떤 나의 꿈을 어떤 수학만 갖고 풀고 어떤 뭐 경제적인 원론만 갖고 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 니즈를 파악해서 그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것도 다양하게 직접 학생이 뭔가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을 쌓을 수도 있지만 독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간접 경험을 갖고 심화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활자가 돼서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그 학습자의 방향대로 지금 활자가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이번 교육방학 때 길러야 돼요.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책과 자료를 탐색하여 깊이 있게 읽고요. 그 내용을 평가하고 종합함으로써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은 참 어려웠어요. 우리는 항상 평가를 당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어떤 선택,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과목을 통해서 내가 평가하고 종합하는 융합적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신의 진로와 잘 보세요. 원하는 어느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텍스트가 가고 있는가? 진로와 학업에 필요한 역량. 예전 같으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내용. 이제 진로로 바꿨어요. 진로와
학업에 필요한 역량으로 내신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신들이 이제 다양하게 모이는 겁니다. 그럼 생계부에서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위계성과 진실성을 갖고 이 학생이 의대, 경영, 뭐 문화 콘텐츠 갈 수 있는 그 내용 콘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고 독창성이 있으며 가장 이 생계부를 통해서 이 학생이 잘 보여지는가. 이제 이 싸움이라는 겁니다. 친환경 제품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난 이과야. 문과로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직급은 안 돼요. 그러면 이미 뭐 직급의 시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생태적인 이 환경, 고교학점제의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자, 나의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친환경 연구 제품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을 주제로 한 자료를 찾아서 읽고요. 국어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겁니다. 친환경 제품의 역사와 지식, 관련, 쟁점 등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전공할 분야를 탐색하는 게 이 시간이에요. 국어과의 주제 탐구 독서. 국어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원하는 능력은 주제에 대해 깊고 넓게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다고 여기에 지금 얘기가 나와 있지요. 자, 그럼 이것이 국어 과목만 이러냐? 아니지. 영어 과목도 이럴 거고요. 영어의 진로 선택이나 융합 과목에도 이럴 거고요. 사회 과목에서도 그럴 거고요. 과학 과목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주제 선택 과목뿐만이 아니라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육방면체의 어떤 그 팬트리가 엮이듯이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이 학생의 영역에 대한 관심과 컨텐츠에 대한 내용과 그걸 과목마다 드는 이 학생의 독창적인 생각들이 그대로 생계부 세특에 쓰여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잘된 생계부, 고교학점제라는 항공모함이 있는 이 태생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 자기소개서가 크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다 생계부 안에 그렇게 여태까지 썼던 똑같은 낱말의 똑같은 문구가 아니라 개성 있는 학생의 탐구 영역에 따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평가 기준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찾아보시면 다 지금의 정보는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조금만 내 어떤 그 미래에 내 어떤 진로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관심이 있고 지금은 찾는 사람이 이기고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수능 공부해서 점수 잘 맞으면 그게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학생이고 서울대 연구대 갔지만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게 수동적인 자세 그런 방법으로만은 이제는 하위권의 상위권의 탑 클래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별로 설명도 드리지만 항상 저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부분들은 찾아서 좀 자유롭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죠. 제가 이렇게 굉장히 저 나름대로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건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핵심 아이디어, 지식이의 과정과 기능,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그 능력은 단순히 몇 개월 만에 길러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16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 지도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많이 하잖아요. 그 프로젝트를 창취활동에도 넣고 진로선택 과목에도 넣고 하죠. 아이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과에 대한 절대 이 능력은 암기 과목 단순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일순간에 길러지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10학년, 11학년 되기 전에 10학년 때 또 11학년 빨리 내가 이거를 정말 대학을 국내대로 가야겠다. 빨리 고등학교 우리 국내 대학 일반고 학생들도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빨리 2학년 되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미 생기부가 특히 우리나라는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뭐 재수가 되면 3학년 2학기 이렇게 생계부가 지금 쭉쭉쭉 가잖아요. 내가 여기서 한 학기 생계부라도 빵꾸가 났다. 그럼 전략에 굉장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감아 동시에 로드맵은 짜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로드맵 없이 이제는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는 시대는 이제 점점 빠이빠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금 해외고 학생들, 국제학교 학생들 빨리 국내 대학교, 특히 의대나 국내대에 있는 스카이권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빨리빨리 지금 IB 과정을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고교학점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우리나라에 맞는 방법으로 생계부 대체 서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로드맵을 짜서 이번 겨울방학 때 적어도 그 로드맵만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검정고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은 뭐가 변하냐?
지금 보면은 교과, 비교과에 대한 수상에 대한 걸 넣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진로활동 선택이나 고교학점 시대의 융합선택 과목이 우리 없지만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은 평가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학점 이수 평가원이 있어요. 제가 이건 다음 과목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그 어떤 그 우리나라가 그렇게 정해놓은 그런 어떤 학력 평가, 학점 은행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과목을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 같은 자기 전공에 맞는 과목을 픽해서 그 과목 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고, 해외 학생들은 IB 과정이나 AP 과정이나 물론 IB가 조금 더 지금은 고교학점제, 국내 고교학점제하고는 가까워요. 그 안에서 본인의 그 교과목 안에서 연결을 시켜서 대체 서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학생마다 내용들이 다르고 로드맵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학생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대중 강의보다는 정말 우리나라 국내대 가는 것이 굉장히 목표고, 지금 내가 겨울방학인데 지금 11학년이 되고 이제 IBDP 과정이 시작이, 디플로마 과정이 시작이 되는데 로드맵이 없다 그러면 얼른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짜지 않으면 이 다음에 이걸 안 돼서 시간이 이제 그 학기 중에 넘어서 그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해외 학생도 똑같이 학기 중에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지 그 과목 안에서. 그게 안 되면 아무리 땅을 치고 재수를 하고 후회를 한들 그때는 되돌릴 수가 지금은 재수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학을 가고자 하면 빨리 지금 이 겨울방학 때 제대로 된 로드맵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드맵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앞으로 프로젝트며 리더십이며 여러 가지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 과목에 맞게 생기고 대체 서식을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자, 지금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입니다. 관심 있는 학습과 진로 분야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탐구 분야와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는. 이게 이제 지금은 앞으로 제가 볼 때 향후 10년 정도 넘게 지금 자사고 특목고가 굉장히 인기일 거예요. 이 고교학점제가 이미 시작이 돼서 시행이 되면 뭐 지금 2022년에 부분적으로 시행이 80% 되고 있지만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생태계, 이 어떤 수시 생태계 또 정시 생태계 안에서는 지금 자사고 특목고가 이미 그 노하우가 많이 그렇게 발전된 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고교학점제스러운 어떤 교과목의 활용이나 교과목의 어떤 활용도가 굉장히 발전돼 있죠. 노하우는 절대로 일순간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8학군에 있는 일반고도 고교학점제 선도대학이라고 해서 서울은 아직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안 됐다고 해도 벌써 5년, 6년 전부터 교육부 예산으로 고교학점제가 세팅이 돼서 진로 선택 과목 외에 심학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이 8학군에서 꽤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대학에 수시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나만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그러면 내가 자사고 특목고에 들어가면 참 좋아요. 그런데 자사고 특목고에 못 들어갔어. 그럼 일반고로 가면 다 대학은 포기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일반고도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20년 정도 되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교육도 그렇게 바뀔 거고 수능에 대한 사고보다는 이제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폭넓은 사고, 이런 사고로 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즐겁죠. 근데 문제는 지금 한 10년 정도의 주기에서는 굉장히 이게 뒤죽박죽, 또 일반고에서 세팅이 제대로 안 된 학교도 꽤 있을 거고요. 또 어느 학교는 세팅이 잘 될 거고, 굉장히 이런 어떤 그 혼란한 시기가 올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어떤 고교학점제라는 건 처음 해보는 거고, 이건 대한민국의 입시 혹은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가 될 테니까, 문제는 지금 10년 정도를 봤을 때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고등학교 재수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사고나 특목고에 가면 유리하지. 근데 자사고에 특목고에 모멘트가 없는 일반고로 왔다고 해서 과연 고등학교를 1년, 2년 재수해서 갈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 자사고를 가면 좋지. 근데 자사고를 못 갔을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입시에서는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다 생각을 해놓고 준비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고를 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왜냐면 고교학점제가 이제 개척이 되고, 그러니까 잘 이용해서 로드맵을 짜서, 네, 물론 고등학교를 어디 가냐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자사고를 재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일반고를 다 써도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로 이용하고 활용해서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건 자사고를 가나 일반고를 가나 중요한 건 아예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자사고 아이들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는데 자사고를 뭐 붙지는 못하겠지만 혹시나 붙은다 해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스스로 선정하여 주저적이고 능동적인 주제 탐구 독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예요. 이게 독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스스로 내가 진로에 맞춰서 로드맵을 짜서 근데 이것이 아마 초반에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은 미리미리 겨울방학 때 이 능력을 로드맵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고등학교 요일당 들어가서 아니면 내가 지금 11학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더 이상 생계부를 누수당하지 않게 버리지 않게 준비를 하는 그 능력들이 지금 빨리빨리 익혀야 되고 특히나 이 프로젝트 진로 선택 과목, 아직 융합 선택 과목은 지금은 없어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이제 전공에 맞게 프로젝트를 해서 생계부 콘텐츠의 내용을 잘 정해서 그 내용이 위계성 갖고 잘 입학사관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학습자는 읽기 및 쓰기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계획, 수립 전략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선수학습과 학습자의 능력 등을 고려해 학생의 발달에 맞도록 수업과 평가를 기획하는데 지금 이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들어가서 일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프로젝트나 진로 선택 과목을 자기가 이끌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돋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리더십이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아카데믹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발제 수업을 자기가 이끌어 나갈 거니까 그래서 먼저 그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지금 없는 학생들보다는 굉장히 생계부적으로도 그렇고 대학 출시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자기가 이끌 거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다 세트그룹 우리가 관찰되고 기록이 돼서 대학 입학사관실에 우리가 넘겨줄 테니까. 자, 탐구주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협소하면 안 돼요. 항상 이 어떤 그 학생부 종합주행 프로젝트를 할 때 의사가 된다. 의사가 되겠대요. 근데 의사가 되겠다는 것만 갖고는 우리가 그 본인의 것을 잘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되겠는가? 뭐 신경정신과 의사라든가 뭐 정형외과라든가 법의학 의사라든가 있어요. 경영을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영을 할 것인가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줄 수 있게 입학사관들에게 또 내가 그래서 의사가 된다고 그래서 정말 뭐 이과적인 것만 굉장히 붙들고 했어요. 의사는 이과적인 것만 붙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인문학이라든가 MMI 면접의 문제 구성을 보면 굉장히 실용학문이라는 게 의사들의 학문은 사실 실용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범위하거나 협소하면 안 돼요. 제가 여태까지 창체활동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그대로 교과목, 진로선택 과목과 또 이제 앞으로 제가 융합선택 과목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교과목을 통해서 지금 이런 말들이 다 텍스트에서 나와 있는 거죠. 너무 광범위하거나 협소하지 않은지 책과 자료 수집 및 선정 과정이 학생 수준에 맞는지 책과 자료의 재구성 및 종합 과정에서 학생의 어려움은 없는지 등을 단계적으로 파악하여 피드백하고 국어와의 관련 성취 기준 연계하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그 교사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가 세팅이 고교학점제가 잘 안 돼서 이제 뭔가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과목들은 다 깔 수는 있어요. 뭐 문학과, 영상, 국어 과목에서 융합 과목에서 뭐 언어와 매스미디어 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다 깔 수는 있어요. 직업 커뮤니케이션 다 깔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 과목을 어떻든 학생이 발제하고 찾아가는 그런 과목이라고 해도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시각을 갖고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초반에는 난삽하게 부딪힐 건데 내가 그렇다고 특목고 자사고가 됐다고 특목고 자사고 1수, 2수 또 3수 해서 뭐 고등학교를 갈 수는 없으니 그 전에 전략을 짜서 일반고가 돼도 그걸 잘 활용해서 이걸 짜갖고 미리 준비를 해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은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빨리 지금 우리 학생들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빨리 여러분들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능력은 어떻게 기르냐? 이거 하나만 더 읽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와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탐색할 때에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 이외에도 주제와 관련된 연구물 및 보고서, 통계, 수치, 그래프, 지도, 인물의 자사전, 전기, 영상 등. 자, 우리가 이제 자사고에서 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공유를 끊고요. 지금 아셨죠? 그 교육부에서 발표할 그 과정에서 주제 선택 탐구라는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제가 IB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공유를 한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IB 과정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B 과정입니다. 자, 우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IB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걸 잘 보시고 다음번에 지금 논술하고 언어에서 요구하는 걸 좀 같이 또 설명을 이어서 드릴 건데요. 우선 볼게요. 이 IB 과정이 다 우리나라에 똑같이 그게 정착이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부산이나 지금 다른 광역군에서도 IB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 교육부 장관도 IB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 하지만 생태계는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주제 선택 탐구라는 그 교과목, 주제 선택 과목에서 요구했던 게 능동적이면서 융합하면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지금의 수능 취지하고는 다른 심도 있는 융합성의 어떤 사고력을 요한다 했는데, IB 과정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좀 비추어서 한번 가볼게요. IB 과정의 코리안 랭귀지인데요. 다음 문제 중 한 가지를 골라 답합니다. 한 가지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제 이거 보면 예전에 프랑스의 서술형 논술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 프랑스의 바칼로니아하고 IB 디플로마의 그 IB는 좀 다릅니다. 이제 연관성은 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코리안 랭귀지를 통해서. 공부했던 제3부에 적어도 두 작품을 토대로 답하시오. 두 작품을 비교 분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의 부분에 가서 시를 공부한 학생은 우선 문제를 좀 볼게요. 공부한 두 시인 이상을 참조하여 어떻게 시각적 이미지들이, 시각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요. 특정한 분위기나 감정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비교 대조하여 설명하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문제에 대한 그 문항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좀 이따가 지금 한국의 수능, 난수공 갖고 예를 들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의 논술에서 하는 그 영역, 그 논리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논리와 키워야 할 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우리가 좀 빨리 우리가 느끼면 그걸 우리가 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잖아요. 지금 IB에서는 시에서 시각적 의미들이 특정한 분위기가 감정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비교 대조하래요. 두 개 공부한 그 텍스트로 갖고. 자, 서로 다른 시들 두 수 이상을 가지고 운율을 적극하려고 할 걸 거예요. 자, 저는 이제 문학을 제가 박사 과정까지 전공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위에는 이미지, 시각화에 대한 시의 이미지인데 그 안에 무브먼트, 감정까지. 근데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무브먼트, 감정에 대한 문제는 사실 아주 눈을 찾고 봐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IB 과정에서는 두 시를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 두 개를 공부를 해요. IB 과정에서는 다 허생정과 그다음에 난소공, 허생정과 거미여의 키스, 이게 두 가지를 갖고, 제주국제학교에서는 난소공과 거미여의 키스, 이게 두 가지를 하죠. 그게 이제 조설이고, 시에서는 또 다른 두 가지를 해요. 그러면 우선은 이 어떻게 시각적 이미지들이 특정한 분위기와 감정은 문법도 아니고 텍스트도 그 형식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작가가 구성하는 이미지화된 어떤 분위기와 감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두 번째 과목이 뭐가 있냐면, 국어 시간에 문학과 영상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문학과 영상 시간에 제가 시간 강의할 때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게 시의 이미지와 영화의 이미지를 같이 놓고 가르쳐요. 대학에서.
그 다음에 시의 이미지와 영화 이미지를 보면서 이 이미지를 갖고 감정에 대한 소급점을 같이 놓고 가리키는데 배우들의 액팅의 감정 소급점이 어떻게 텍스트에서 영상으로 나오는가 그 어떤 그 감독은 이창동의 시라는 영화를 갖고 시나리오와 그 다음에 그 이창동의 소설을 갖고 같이 이제 그 문학과 영상이라는 시간에 또 이 문학과 영상이라는 시간이 지금 고교학점제 체제에도 들어와 있어요. 요 지금 다음번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IB 과정에서 이 문제와 매우 비슷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교 대조해서 특정한 분위기나 감정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었는지 비교 대조해서 설명해 보래요. 이거는 주제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 여기서 작가가 시인이 무엇을 나타냈는데 시각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우리가 썼고 이것이 감정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데 두 시를 갖고 같이 비교 대조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이걸 자기 스스로 그 텍스트를 자기의 체험과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자기 스스로 텍스트를 자기의 언어로서 자기의 생각으로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서로 다른 시를 두 수 이상을 가지고 운율을 적극 활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각각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여기선 글을 쓸 때 형식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운율이 들어가는 시가 있고 요즘 해체시라고 해서 김춘수의 시들을 보면 해체시들이 많아요. 리듬이 안 들어가고 운율이 안 들어가고 요즘에 어떤 현대 시들을 보면 굉장히 그 추상적인 해체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고 뭐예요? 효과, 이 효과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를 갖고 커뮤니케이션 전달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시적인 어떤 회화성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리듬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감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갖고 비교 대조하래요. 우리가 흔히 비교 대조라고 하면 틀린 점만, 다른 점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통합해서 그걸 갖고 두 개를 융합하는 게 비교 대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수단으로 시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건 이제 문학적인 문학과 사회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텍스트라는 것은 인간의 내면적 심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구전 문학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이라는 그 성경을 보면 인간이 체험하고 느꼈던 것들이 다 그렇게 그 책에 이 텍스트와 경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시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연을 활용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수의 다른 시들을 대상으로 비교. 이렇게. 경험을 통한 이 문학 지금 시를 갖고 인문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탐구하는 수단으로서의 시들을 어떤 방법으로 자연을 활용하는지. 자, 문제가 우리 학부모님들 대학 다니실 때 지금 우리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지금 현 체제 2022년 현 체제에서 어떤 선택 과목을 할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앞으로 이런 능력들이 왜 필요해지고 이런 능력들을 어떻게 기를 수 있냐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입니다. 자, 소설로 한번 가볼게요. 장편 소설을 갖고 이제 골라서 이제 IB 과정 코리안 랭귀지를 한 학생은 두 작품 이상을 참조하여 은유와 상징의 사용 효과를 비교 대조하고 전체 작품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총론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은유와 문학의 가장 중요한 상징을 전체 작품에서 예를 들면 난수군과 거미 여인의 키스를 갖고 장편 소설이니까 같이 놓고 은유와 상징 이것이 비교 대조해서 은유와 상징이 두 작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문학에 대한 어떤 정확한 텍스트에 대한 읽기와 내용과 주제와 알아야겠지만 아까 고교학점제에서 진로선택 과목에서 주제와 탐구 그 진로선택 과목에서 얘기했던 어떤 거 창의적이고 깊고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진로에 맞춰서 가는 것들 이 능력하고 그것이 굉장히 매우 연결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우선 지금 말씀을 드릴 때 상위적인 고차원적인 능력 조금 더 지금의 우리 국어 수능과 논술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상위 능력을 말할 때는 IB에 대한 능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작가들이 추보식 구성, 역순행 구성, 유학적 구성 등을 활용하여 플롯을 구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다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인데 앞에 먼저 갈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거꾸로 역순행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유학적으로 해서
중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치고 갈 것인가. 플로팅이라는 것은 기승전결을 우리가 구성하는 뼈대입니다. 자, 이거 형식적인 거죠. 작가들의 작품 구성 방식이 전체 작품의 의미에, 이거는 내가 역순행으로 갈 것인지 추보식으로 갈 것인지 유학적으로 갈 것인지 이 그릇이, 이 어떤 작가의 내용을 담는 이 그릇이 작품의 의미에 어떻게 기여하냐, 이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두 작품 이상을 난송운과 검요의 키스를 대상으로 비교 논의해 주세요. 자, 작품 인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텍스트 안에서 발견해가고, 그리고 전체 작품에서 그러한 발견의 효과가 무엇인지 두 작품 이상을 대상으로 비교, 대조해서 논의하시오. 절대로 여기에 대한 그 정보, 인포메이션, 국한적인 걸 찾아서 이것이 그 논술에 있는 텍스트의 발제자가 말한 그 내용과 어떻게 결부가 돼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이게 중요합니다. 읽고 나서 텍스트를 작품 인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성장해가는 과정도 정체성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작품에서 그러한 발견의 효과가 무엇인지, 다음 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조세의 난송을 갖고 논술 문제를 낼 때는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하고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하고 지금 결부시켜서 굉장히 많이 내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는 것보다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전체 작품에서 그러한 발견이 효과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 작품을 비교, 대조하면서.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중단편 소설을 갖고 했을 때는 아이비 코리안 랭귀지를 문화적 요소가 갈등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두 작품 이상을 대상으로 비교, 대조, 논의하시오. 이미지의 사용과, 소설에서도 이미지가 있죠. 묘사와 서사가 있고, 묘사와 서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무드 분위기에서 나오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사용과 어떻게 다른지 두 작품을 가지고 비교, 대조 설명해 보세요. 항상 두 가지를 갖고 두 가지의 다른 어떤 것들을 놓고 여기서 비교, 대조하면서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걸 찾아가는 걸 물어봐요. 이런 능력이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는 아직 없다는, 읽기가 좀 많이 이런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편 소설들을 열린 혹은 불확실한 결말을 종종 선택합니다. 두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결말을 맺고, 이런 것들은 좀 9번 같은 경우는 저도 국어 언어를 가리키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논술에서 해봤죠. 전체 소설 내용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비교, 대조하세요. 그래요. 지금 한 9권 정도의 내용만 빼고 시도 그렇고 장편도 그렇고 뭐 단편도 그렇고 있는데요.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는 조금 그 어떤 시선들, 포인트 오브 뷰, 사고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전 바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저는 바로 다음에 가면 우리나라 지금 논술, 언어에서 난수공 갖고 어떻게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가. 그러면 이거 위에 우리가 이번 겨울에 고교학점제를 위해 아까 했던 진로선택 과목이나 융합 과목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아이비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게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그거가 비슷한 걸 보여드릴 게 아이비가 가장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외고 아이비 국제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지금 이 아이비와 국내 고교학점제 연관성을 잘 아시면 굉장히 이제 국내 대학 올 때도 그렇게 3년 특례, 12년 특례만 있는 게 오히려 더 이 아이비를 갖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한 게 또 하겠지만 45점 만점, 45점 맞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그 생기부 대체 서식의 내용을 어떻게 한국식으로 바꾸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매우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자세한 건 또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다음 강에서는 논술과 국어의 지금 현재의 사고, 한국 교육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찾아뵙죠. 감사합니다.